아유, 여러분, 경조를, 그죠? 그 선택 과목은 늘 고민이 많이 되죠. 처음에 공부 시작할 때 뭐를 해야 되나 해서 아 우리 신쌤 너무 좋아가지고 신종원 쌤 너무 좋아 해서 민소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도 하고 그죠? 다 하는데 근데 어떤 선택 과목을 고르든 사실 다 후회해요. 그래서 고르고 나서 후회를 하시기 때문에 뭐든 그냥 나한테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 오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경조를 또 이제 선택하셨기 때문에 좀 제가 또 열심히 또 다른 선택 과목을 고르지 않은 거에 대한 후회가 남지 않으시게, 안 남는 건 좀 오바고요. 좀 적게 느끼시게, 그죠? 최대한 한번 노력을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S 연기인데요. 자, 아까 연기는 뭐 하는 강의고 한지는 조금 설명을 좀 드렸어가지고, 자, 여전히 이 카페 통해가지고 저희가 질문 받고 있죠? 여기서 질문도 받고 뭐 여러 가지예요. 근데 저희가 이 카페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건 뭐라 그랬어요? 필기 자료 꼭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자 모든 질문은 다 카페로 한다. 2차 질문 게시판 이용해서 질문해 주시면 되고 세 번째로 이제 저희가 챙겨야 되는 게 바로 복습 보이스였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멜론 듣지 말고 그죠? 가요 듣지 말고 가요 듣지 말고 이 복습 보이스 통해 가지고 그날 공부한 것들은 크게 플로우 잡으시면 되고 연기의 학습 목표는 딱 이 복습 보이스예요. 복습 보이스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줄줄이 말할 수 있는 수준. 너무 높나요? 그죠? 그 정도 수준이 이제 연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목표다. 그죠? 목표는 늘 높게 잡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내가 목표를 잡고 그 복습 보이스 계속 조금 들으시면서 나 이 정도 내가 술술술 말할 수 있게 해야지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아까 다 말씀드렸죠? 추석에는 강의가 없다. 우리 학원은 딱 1년에 2번 쉬어요. 추석, 설. 그래서 그 이외에는 3일절이든 뭐든 다 엽니다. 그래가지고 칠림동에는 휴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죠. 난 맨날 이 생활을 십몇 년을 한겨. 그죠? 나 이제 너무 힘들어. 지쳤어. 그죠? 그래도 또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경조는 14회예요. 다른 과목은 12회잖아요. 그죠? 경조, 민소 이건 전부 다 14회예요. 그런데 이 경조 하나 저녁에 들으려고 또 그 낮에 수업 하나도 없는데 토요일 날 이렇게 오라가면 조금 짜증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요 16일에 오후 저녁 해가지고 그냥 하루만 딱 나와가지고 다 좀 정리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서 종강은 16일에 맞춰서 할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은 기간 1기 개강할 때까지 열심히 복습하시고 크리스마스 연휴도 좀 즐기시고 이러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됐고 저희 뭐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10월 21일 이날 있죠? 이날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날 저희가 휴강을 해야 하는데 제가 개인 사정이 있어서 휴강하면 이게 한 주씩 다 밀려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또 혼자 공부하는 시간 많아야 돼요. 연기 끝나고 나서 너무 많은 거를 지금 강사님들이 쏟아 부어줬기 때문에 혼자 다시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이 좀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휴강을 하면 또 혼자 정리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제가 이때는 미리 영상 촬영 혼자 다 해놓고 이렇게 아마 여기서 다 영상 보거나 아마 못 온다 하면 동영상 강의 아마 열어주시거나 아마 이러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 조금 미리 제가 양해를 좀 구합니다. 자, 저희는 총 14회 갈 길이 멉니다. 그죠? 그래서 부지런히 이제 갈 건데요. 자, 거기 아래 보시면, 다들 다운받고 이런 건 다 아까 해놨어가지고, 카페 가입하고 하는 건 아까 다 해놨어가지고, 그쵸. 어렵지 않게 필기 노트 이런 거 전부 다, 받았을 건데, 자, 그럼 저희는 이제 경영조직론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됐다. 자, 저희가 이제 연기인데요. 연기 같은 경우에도 다 말씀드렸었죠. 자, 연기부터 3기까지는 요 순서대로 가는데, 기본적인 교재는 다 비슷하게 가요, 인사랑. 자, 그럼 이제 연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제 인사관리에서는 어떤 식으로 갔었죠? 인사관리는 나무부터 왔어요. 그쵸? 나무부터 하나하나 정리한 다음에 1기에 가서 그 나무 묶어서 순 만드는 거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경조는 조금 달라요. 경조 같은 경우에는 자, 연기의 가장 큰 목표는 이해입니다. 그렇죠? 경조의 기출문제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저희 잠깐 신정원 선생님 만나가지고 얘기를 좀 했는데 민소는 어떻게 나왔어요? 막 이런 거 얘기하다가 경조는 늘 물어보는 테마는 어렵지 않았는데 문제 자체를 굉장히 성의 있게 내시다 보니까 문제가 막 두 쪽이에요.
되게 성의 있죠. 그만 성의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막 사례를 한 박스로 엄청 길게 쫙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사례에 맞게 문제들이 막 분설이 돼서 나오고, 정말 성의 있게 문제를 내세요. 근데 요즘에 그렇게 막 바뀐 이유가, 경조는 이미 중요하게 낼 것들이 다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이해가 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을 구분하기에 좋은 문제 양식이 사례형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사례형으로 문제가 나오면서 이해가 된 사람들은 이제 이 사례에서 물어보는 게 이거다.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왜 같이 물어봤는지 알겠다. 이런 감을 빨리빨리 잡고 이제 좀 더 나은 답안을 쓸 수 있지만 이게 지금 뭐 이해가 안 돼 있으시고 그냥 암기만 하신 분들은 이 사례에서 물어보는 게 이거 왜 물어보는 건지부터 벌써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점수가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조도 이론이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공식을 외워서 쓰는 거야. 그러면 정답이 있다는 거죠, 확실하게. 그래서 이거는 쉽게 물어봐 버리면 답안지가 다 똑같아요. 아니, 어떤 학자의 이론을 써라. 그럼 그 학자가 말한 이론은 하나인데. 그죠? 답안지 다 비슷해가지고 점수도 잘 안 벌어지고 점수 차이가 잘 안 나고 이 점수 매기는 것도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조는 문제 양식이 아주 까다롭게 바뀐 겁니다. 그렇죠?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이 내용 자체를 물어보는 양식이나 문제 스타일이 좀 굉장히 고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해가 확실히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경조도 양이 많죠. 노동법 1, 2가 있는 것처럼 경조도 1, 2를 합쳐놓은 거예요. 그죠? 민소랑 경조는 양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양이 적은 걸 하고 싶다. 그럼 노경을 해야 되는데 노경 같은 경우에도 고민이 있으십니다. 다들. 양은 적다라고 해서 왔는데 생각보다 적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거기는 진짜 그래프나 수식 하나 틀리면 그냥 끝이에요. 그리고 다들 뭐 점수대가 또 비슷비슷하게 나오니까 거기도 점수 격차를 벌이기 어렵고 그래서 거기도 나름의 고민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는 양이 많아요. 양이 많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해를 통해서 암기하는 걸 줄여야 돼요. 그럼 선생님 여기는 이론도 많고 이론별로 학자도 많고 처음 공부할 때는 그 이론의 이름과 학자 명칭을 외우는 것조차가 많이 부담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는 계속 반복해석을 하다 보면 되게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나에게 다 녹아들어져 가 있고 오히려 이제 까다로워지는 건 뒤로 갈수록 이론의 정확한 내용 이 이론이 어떤 공헌이 있지? 어떤 한계가 있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조금 발목을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를 통해서 최대한 암기량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연기 때는 수험서 이용해서 공부를 하는데 여기서는 큰 흐름 이 이론 다음에 이 이론에 문제가 있어서 다음 이론 뭐가 나왔어? 그래서 이 이론에는 이거 보완했지만 또 다음 어떤 한계가 있어서 다음 이론 뭐가 나왔어? 이 순서가 있어요, 얘는. 그래서 이 논리적 흐름을 무조건 잡는 거. 그러면 이거는 뭘 기준으로 판단해라? 복습 보이스. 복습 보이스 딱 들어보고 이 정도 내가 술술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연기의 학습 목표구나. 그 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이 잡으셔야 되는 건 무조건 이해예요. 여러분이 이 연기에서는 암기를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연기에서 암기를 하실 거는 이론의 명칭, 학자 이름, 그리고 이론의 논의 순서. 요 정도로 딱 암기는 잡고 가시고 나머지 전부 다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를 다 해놓으시면 자, 요 교재 있죠. 서브노트로 바뀝니다. 최종 교재는. 그래서 이거는 이 수험서는요. 제가 이따 수험서 설명을 해드릴 거지만 1년 동안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왜 가져갈 수 없는지는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보통은 이 수험서 통해 가지고 이해를 다 해놓고 그다음 큰 거시적인 흐름을 다 잡아놓은 다음에 이제 다 이해가 돼 있는 상태에서 나는 이제 수업용으로 줄여서 암기하고 싶어. 그게 바로 이 교재예요. 됐죠? 다 요거 베이스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기초공사 정말 잘해놓고 이해를 잘해놓은 뒤에 그 다음 서브노트로 가서 여기에 이제 다 몰아치고 뭐 하는 거야? 들고 나면서 계속 보는 거야. 반복 해독하고 암기하고 하면서 시험 전날까지 가져갈 교재는 이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자, 시험 전날까지 반복 해독할 한 권 준비 작업이 돌입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부 암기를 위한 준비를 좀 해야 된다. 여기에서 이제 핵심 문장하고 키워드 같은 거 전부 다 색펜으로 체크를 해서 나는 목차랑 이 단어만 외워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제 2, 3기 때는 마찬가지로 이제 모의고사입니다. 이거는 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경조는. 그냥 똑같은 이론을 그냥 이 이론 써라 이렇게 안 나와요, 우리는. 됐죠?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 저도 시험 끝나고 시험이 일요일날 다 끝났죠? 우리 수강생들 중에서 이제 그 시험 끝났다고 밥 사달라고 그죠? 그래서 떡볶이 사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떡볶이 사줬어요. 몇 명은 아니고 2명 좀 같이 왔길래 떡볶이 사줬어요. 같이 떡볶이 먹으면서 이제 떡볶이 소주 먹어 보셨어요, 여러분?
너무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떡볶이에 술 좋아해가지고 떡볶이에 이제 맥주 소맥 마시다가 배불러. 그래서 배부르면 뭐 하면 돼? 그만 먹으면 왜 그만 먹어? 소주를 먹어야지. 그죠? 그래가지고 소맥 먹다가 배불러. 소주 먹자. 이러면서 소주로 갈아타서 막 먹었는데 떡볶이 값보다 술값이 더 많이 나오고 그죠? 근데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했는데 뭐 시험 어땠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시험장 갔다 온 친구들이 솔직히 경조 문제부를 보고 놀랬대요. 그러니까 왜 놀랬냐 하니까 나는 그 적중 이런 얘기 좀 안 하고 싶어. 그죠? 그거는 그거 외에도 난 장점이 많으니까. 그죠? 아무튼 악플 달린다. 그래서 별로 그런 얘기 안 하고 그 학생들이 했던 게 저희 모의고사 문제로 봤던 스타일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사례 쫙 박스로 길게 주고 물음 1, 물음 2, 물음 3 나눠서 쫙 나오고 늘 그렇게 1번, 2번, 3번을 다 그런 식으로 개발해서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딱 문제지를 봤는데 문제가 두 쪽이야. 게다가 하나의 테마를 막 세세하게 쪼개서 물어봐. 근데 그게 그렇게 당황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맨날 모의고사 보던 스타일이네? 해가지고 그냥 자기 모의고사 보는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는 모의고사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이러지 않으면 경조는 정말 교수님들이 너무 고퀄로 내요. 지나치게. 다른 과목하고 비교하면, 와, 이거 진짜 이 교수님들은 너무 성의 있으시다. 막 이런 느낌이에요. 특히 인사는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인사는, 진짜 반성해야 돼요. 내가 27회 문제 이후로 이렇게 어이없는 거는 좀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성의 있게 내셔서 특히나 모의고사 연습을 통해서 내가 정리한 이론을 이런 문제 스타일에 맞춰서 쪼개 쓰고 뭐하고 하는 거를 연습 많이 해봐야 돼요. 알았죠? 그러려면 일단 시험 보려면 뭘 알아야 시험 보니까 기본 내용 정리를 잘 해야 한다. 그러면 자 이제 교재 얘기를 할 건데 왜 수험서를 봐야 되냐면 여러분이 교수님 책을 지금 보겠다라고 하면 이거 다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많죠? 더 줄어준다 하더라도 여기 세 권, 여기 세 권이에요. 경영조직론은 이렇게 조직행동론이다라고 하는 것과 거시조직이론이다라고 하는 것, 노동법 1, 2처럼 얘도 1, 2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양이 많은 건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기본 3권 봐야 되고요. 여기서도 기본 2권은 봐야 돼. 그치? 그러면 여러분 선택 과목 하나를 하기 위해서 교수님 책 이만한 걸 5개를 본다고요? 안 돼요. 선생님 왜 근데 그렇게 봐야 돼요? 왜냐면 여기는 법학이 아니에요. 특히 여기 경영조직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내가 디스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영학자 누구예요? 모르겠죠? 근데 우리 누구 배워? 테일러, 페이올 전부 다 영국, 미국 여기 중심으로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우리나라 경영학 책들이 원서를 번역해요. 원서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번역한 책이 나오던가 아니면 원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교수님들이 다시 번역을 통해가지고 쓰시던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서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한국어 표현이 다 달라지고 한글 명칭이 한 글자씩 달라지고 이게 되게 심해요. 그래서 어떤 책에는 있는데 어떤 책이 없고 같은 내용인데 용어를 다른 거로 쓰고 막 이런 게 되게 심해. 그래서 수험에서는 뭐 하나 빠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라도 빠뜨리고 가면 나만 불이탈을 맞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다 내가 누락 없이 보겠다. 어느 책에 있고 없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나 빠짐없이 다 볼래라고 하면 기본 3개, 기본 2개를 봐야 돼요. 이거 하실 수 있으세요? 연기 때? 그리고 제가 왜 교수님 책을 안 하냐면 교수님 책 훌륭해요. 훌륭한데 왜 교수님 책으로 연기 강의를 지금 안 하냐면 경조는 특히 이거 조직행동론은 그렇다 치거든요. 이거 거시조직 이론을 데프트라는 학자의 책이 이걸로 아마 제일 많이 볼 건데 데프트 책 강의 제대로 할 수 있는 강사 없을걸요? 왜냐면 그 책은 정말 원서를 집독직해 놓은 거고 그게 원래 데프트 책이 이만해요. 이만한 책을 인터내셔널 용으로 요약해 놨어요. 요약한 걸 다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 진짜 문장끼리 연결도 안 되고요. 이 얘기 다음에 갑자기 왜 이 얘기하지? 납득이 안 가요. 그 책 가지고 강의를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그거 갖고 우리가 14번 강의를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결국 그거 수업용으로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뻘짓 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무슨 짓을 했다? 이거 하나로 다 모아놨어요. 특히 우리 수험서 아직 안 나와가지고 느낌이 안 오시겠지만 두꺼워요. 두껍고 열어보시면 아마 여기 뭐 조금 나갔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제가 인사처럼 문장 안 다듬었어요. 교수님 책에 있는 문장 그대로 다 복붙했고 각주 다 달아놨어요. 각주 다 달아놨기 때문에 내가 이걸 봤는데 이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해당 교수님 책으로 찾아가고 싶으면 바로바로 찾아갈 수 있게 해놨어. 하지만 찾아가도 의미가 없어. 왜? 똑같이 써 있어.
왜냐면 내가 진짜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놨거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걸로 한 권으로 그냥 보자 이거예요. 이거 제가 책값도 계속 안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물가 올라가도 뭐 상관없어. 우리 출판사도 책값 그렇게 높게 측정 안 해주시고, 저도 높게 측정하는 거 원하지 않고 해가지고, 계속 책값 낮추면서 5권, 6권 교수님 책 살 돈으로 이거 하나로 다 될 수 있게, 결과는 똑같이 만들어질 수 있게 이걸로 한 거니까, 이거 많이 보셔야 돼요. 이걸 많이 보면 교수님 책을 다 독한 거랑 똑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제가 한 권으로 정리를 했는데, 저 공부할 때, 라떼는, 라떼는 제가 19기거든요? 그럼 지금 여러분 33기잖아. 33기 준비하는 거죠. 34기인가? 나 몰라. 나 세지도 않아, 이제. 그죠? 너무 막, 이게, 너무 옛날이고 막 이러니까 세지도 않는데, 34기인가? 33기인가? 33기 대비구나. 그쵸? 33회 시험이잖아요. 그쵸? 내년이. 그래서, 저도 19기여가지고 19회 합격자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죠? 너무 옛날이죠? 근데 라떼는 정말 수험가가 많이 발달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뭐, 강사님도 많이 다양하게 없었고, 그죠? 강사님도 다양하게 없으니까 교재도 많이 다양하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 공부할 때는 정말로 이 교수님 책을 하나로 잘 모아놓은 수험서가 없었어요. 없었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전 또 학교를 다니면서 준비를 했으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수업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교수님 책으로 수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이 책에는 이게 써 있어. 근데 이 강사 책에는 이게 없어. 근데 이 강사 책에는 이게 써 있어. 근데 이 교수님 책에 이게 없어.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뭔가 묘하게 달라.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야, 이렇게 수험 공부하면 이건 못한다. 해가지고 근데 다행히 저는 이제 합격을 잘 했어요. 경조를 80점을 받아서. 근데 물론 그것만 잘 받아서 합격할 리는 없죠. 딴 거 사실 뭐 망쳐 하나 40점대 나왔어요. 제가 행쟁이 쥐약이야. 그래가지고 와, 나 행쟁은 아직도 3번 문제 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행쟁 3번 문제는 거의 백지가 아니라 그냥 완전 논탈, 빵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뭐 문항별로 점수도 공개 안 했어요. 총점만 공개했지. 그래가지고 아마 3번 문제는 거의 뭐 진짜 빵점 받았겠다 이런 생각인데 그 정성이 갸륵해서 40 몇 점 준 것 같아. 그죠? 정성이 갸륵해서 꽈락을 안 주고 원래 그냥 이름만 써도 39점은 주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꽈락이니까 상관없잖아. 그죠? 근데 정성이 갸륵해서 한 몇 점 더 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늘 감사하게 살고 있는데 근데 뭐 그거를 메꾸고 나머지도 뭐 다 높게 맞았어요. 그래서 뭐 상관없었는데 아무튼 제가 딱 붙고 나서 점수가 워낙 높았어가지고 되게 재밌어요. 저희 19기는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그 당시에 경조 선택자들의 평균이 40 몇 점이었어요. 그래서 경조를 고른 사람들은 다 꽈락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노경이 평균이 60 몇 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오죽하면 수습 구할 때 지원서에 선택 과목 뭔지 쓰라 그랬어. 그냥 이렇게 선택 과목 하나 잘 봐가지고 어부지리로 붙은 걸 수도 있다 이런 의심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그때 막 국회까지 막 가고 난리 쳐가지고 지금 여러분처럼 시험제도 표준 점수 전환제가 들어온 거예요. 20회부터. 근데 그렇게 됐는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80점을 받아서 그걸 계기로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근데 강의를 딱 들어왔을 때 나이도 너무 어리죠. 그죠? 그리고 그때는 또 수험 시장이 더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나이 어리지 여자애지 막 이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뭐 수강생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요. 수강생이 나보다 나이가 많아. 근데 생각해봐. 저 애기가 떠드는 게 그쵸? 이거 뭐 신뢰가 가겠어요? 그래서 나 같아도 못 믿어. 그죠? 그래서 저 애기 뭐라는 거야? 말해서 네가 뭘 알아? 막 이런 느낌이 당연히 있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잘못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했을 때 만들어 놓은 기본 목차도 있고 또 되게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뭐냐면 이거는 내가 딱 시장 분석을 해봤을 때 그냥 들어가는 건 무식한 거죠. 경영학을 조금 배웠으면 무조건 뭐부터 해야 돼? 시장 분석하고 계획 세워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시장 분석을 해봤을 때 경조를 잡으려면 이건 뭐 해야 된다? 교수님 책 저걸 한 권으로 엮어내야 된다. 제가 그거를 딱 목표로 잡고 정말 열심히 짜깁기를 했어요. 근데 짜깁기를 하는 게 여러분 막 엉키고 하면 그거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짜깁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하려면 나만의 체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경조 뭐 이런 거 공부를 할 때 제가 수험 공부하면서 만들어놨던 그 체계를 쫙 잡아놓고 그 안에 교수님 책 내용들이 빠짐없이 다 들어갈 수 있게 다 짜깁기를 해내서 한 권을 만든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감히 말하건대, 감히도 아니고 이건 팩트인데 최초에 교수님 책을 다 한 권으로 묶은 거의 최초 책이에요.
그래서 경조는 뭐 제가 거의 뭐 영감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 권으로 다 정리가 돼 있어서 이거 하나만 봐도 사실 교수님 책 내용 거의 다 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하고 또 그 다음에 기본서 문장 거의 그대로 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계속 기본서 문장을 많이 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수업을 듣다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선생님 수업을 듣고 판서 노트를 다 보면 뭔 말인지 다 알겠어. 다 이해가 된 것 같아. 와, 씨, 나 새끼 경조 너무 잘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되는데 딱 교수님 책을 여는 순간 뭔가 괴리가 느껴질 거예요. 문장이 표현이 막 되게 어렵게 돼 있고 말씀드렸죠. 원서를 다 번역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문장이 와닿지가 않고 문장이 수험서 문장, 그러니까 수험용 문장처럼 직설적이고 직접적이고 간결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뭔가 괴리가 느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강사 나부랭이가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다? 교수 책이 짝이 나요. 무조건 답안에는 최대한 교수님 책에 나와 있는 표현과 비슷하게 들어가는 게 더 좋긴 좋아요. 됐죠? 그래서 이제부터 뭐 해야 되냐면 강의 듣고 판서 노트 보고 뭐 하면서 이해는 쭉 하되 자꾸 뭐 해야 돼? 교수님 책 문장이 익숙해야 돼. 교수님 기본서에 나와 있는 문장이 자꾸 익숙해지려면 뭐 해야 된다?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좀 많이 안 고쳤어요. 안 고쳐서 이거 그대로 거의 볼 수 있게 했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건 서브노트야 어차피. 그래서 이 서브노트로 나중에 다 해줄 테니까 연기 때는 암기해야지 뭐 해야지 답안지 써야지 이런 거에 부담 갖지 말고 오로지 뭐에만 집중해라? 이해. 이해에만 집중하세요. 그리고 외우고 싶어요 선생님. 그래도 저는 미리 좀 암기 좀 하고 싶어요. 하신다면 제가 판서노트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판서노트 외우시면 돼요. 그죠? 이거 뭐 또 미리 다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다들 또 그렇게 공부할까봐 걱정되는데, 옛날에 저도 이제, 뭐죠? 임신하고 뭐, 임신하기 전이죠? 뭐, 강의 막 그만하고 싶어가지고, 막 다들 그럴 때 있잖아요? 인생에 슬럼프가 오고 막, 번아웃 오고 막 이럴 때? 그래서 저도 강의를 그만둬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만두고 싶다고 막 이렇게 난리를 쳤는데, 여기는 이제 신정원 선생님이나, 그죠? 김기원 선생님이나 막 선생님들이 엄청 이제 막 달래고 어르고 우쭈쭈 하고 막, 그죠? 그죠? 아기 때니까. 근데 그랬는데, 그럼 전 조금 쉬고 싶다. 강의를 좀 쉬겠다라고 해서 강의를 좀 쉰 적이 있어요. 한 2년 정도? 2년 정도? 1년 반 정도? 이 정도 쉬었어요. 쉰다는 의미는 평일반을 아예 안 들어가는 거예요. 평일반 안 들어가고 주말반만, 왜냐 계약 조건이 있으니까 횟수를 채워야 되니까 이렇게 주말반만 정말 열심히 하고 평일반 아예 안 들어가고 그래서 한 2년 쉰 것 같아요. 쉬면서 놀면 뭐해요, 그죠? 그래서 자기 개발해야겠다 해서 로스쿨에 갔어요. 근데 졸업 못했어요. 왜냐면 거기서 남편을 만났거든요. 남편을 만나고 애를 낳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출산 및 육아 휴학. 그죠? 출산 및 육아 휴학을 해가지고 지금 아직 졸업 못했는데 그래서 너무 짜증나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금 못 갔는데 어쨌든 로스쿨에 갔는데 어머 웬일이에요. 노무사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다들 그죠? 선배인데 막 선생님 그죠? 다 이러고 내가 이제 출산 및 육아 휴학을 그러니까 아기 낳고 잠깐 한 학기 또 다니고 또 휴학을 하고 했는데 아기 낳고 잠깐 한 학기 다닐 때 이제 밑에 기수잖아요. 근데 밑에 기수에도 애들이 또 내 학생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극진히 나를 모셔주면서 그죠? 선생님 그 강의는 수강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다 알려주고 막 그죠? 그래서 고맙다고. 나 아니었으면 하나도 모르고 진짜 완전 진짜 피 볼 뻔했다 하면서 고맙다고 막 이렇게 고마워요 막 인사하고 했는데 한 친구가 동차 합격을 했더라고요. 1, 2차를 1년 만에 다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해에 로스쿨도 붙은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 정말 뭘 많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1년이란 시간 동안 1, 2차 준비도 하고 로스쿨까지 하고 이렇게 많은 거를 어떻게 그렇게 다 했냐. 혹시 비결이 있느냐. 우리 학생들한테 좀 공유를 해주고 싶다. 했더니 그 학생이 걔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경조는 판서노트만으로도 되던데요. 이 얘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경조가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모든 응시생들이 다 그걸 똑같이 외워서 정확하게 다 쓰지 못해요, 사실. 응? 근데 다들 어때? 합격 수기 보면 영웅담이 장난이 아니야. 그죠?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나는 조금 거품 걷어내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합격 수기 안 쓴 애들도 많아요. 쓰다 보면 자기가 너무 그렇게 대단하게 안 했는데 뭔가 되게 대단하게 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쓰는 친구들도 많더라고 우리 학생들 얘기해 보면. 아무튼 그 얘기를 하는데 그 합격 수기 보면 막 엄청 돼 있지만 사실은 전부 다 경조 양이 너무 많아서 이 디테일한 내용을 정확하게 똑같이 쓰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응? 그럼 뭐가 똑같이 나와야 될까? 최소한 이론 이름, 학자 명칭, 그리고 그 왁구, 수업용 왁구. 이거는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판서 노트만으로 되던데요? 라는 의미가 디테일한 내용이 조금 내가 부정확하다 하더라도 얼추 대부분 다 맞게 쓰는 거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이거야. 응?
그러니까 내가 이 연기 때 암기까지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수험서로는 암기할 수 없어요. 이 수험서는 정말 교수님 문장이기 때문에 수업용 문장이 많이 없어요. 그럼 선생님 저 암기는 그래도 하고 싶어요 하면 판서 노트로 암기를 하고 이 수험서로 계속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돼. 왜요 선생님? 왜냐하면 판서 노트, 서브 노트 전부 다 뭐만 있다? 뼈다구만 있어요. 뼈다구에 살을 붙이는 건 이제 무슨 차이다? 개인 역량 차이예요. 이해가 많이 된 친구들은 그 뼈다구에 살이 정말 풍성하게 붙는 거고요. 이해가 안 된 친구들은 뼈다구밖에 못 쓰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확실하게 전달하고 암기해야 되는 건 뼈다구지만 그 살을 풍성히 붙이냐 못 붙이냐는 이제 고득점을 가르고 실력을 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 수험서를 통해서 많이 이해를 해놓고 이제 이 이해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뼈다구 중심으로 암기 정리를 하고 시험장에 가는 게 1년간의 목표인 거다. 됐죠? 그래서 연기 때 정말 책 많이 다독하고 많이 다독을 했는데 그냥 읽기만 하니까 뭔가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느낌이 안 와요. 그러면 판서 노트 암기를 좀 들어가고 판서 노트 암기는 여러분 암기는 별도 노력하셔야 돼요. 별도 노력 해야 돼. 백지를 써보든 아니면 혼자 중얼중얼 얘기를 해보든 뭔가 별도 노력을 하셔야 돼. 됐죠? 그리고 모의고사도 꼭 한번 봐보고 요거를 좀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좀 가시고 그러면 저희 똑같죠? 수업 시간은 어떻게 해요? 판서 통해 가지고 쫙 다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판서 쫙 하는데 졸려 주말반은. 내가 하필 되게 안 좋은 시간대를 맡았어. 그죠? 밥 먹고 나서 그리고 저녁에 진짜 오전부터 에너지를 다 쓰고 저녁에 이제 막 기진맥진해 나. 그죠? 지금 여기 거의 링거 달려 있어야 돼. 내 옆에. 그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느껴보니까 사람이 자꾸 몸을 괴롭혀야지 되더라고. 그래서 웬만하면 판서하는 거 그냥 직접 다 쓰고 그냥 눈으로 계속 보면 졸아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계속 판서하면 그냥 일부러 계속 손을 움직이고 하면서 좀 잠을 좀 깨고 그리고 경조는 이론, 명칭, 학자 이름 이런 게 까다롭잖아 외우기가. 그러니까는 이 자리에서 쓰면서 외우는 거야. 이런 이론, 학자 이거지. 하면 영문도 한번 써보고 나중 가면 또 영어 외워야 돼요 하면서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영문도 한번 써보고 이런 거구나 하면서 자꾸 몸을 괴롭히세요. 아셨죠? 그래서 판서를 같이 해도 좋고 아니면 그 필기 노트 나와 있는 거에 그냥 가필만 하면서 눈으로 따라와도 좋지만 100% 존다 저녁 시간은. 그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똑같다. 판서하면서 쫙 설명하고 이해를 막 시켜. 가스라이팅 하듯이 막 억지로 더 시켜. 그 다음에 책 같이 보면서 밑줄 다 치고.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고 그럼 여러분도 복습할 때 뭐 해야 된다? 일단 첫 번째 뭐부터? 판서 노트부터 한번 쫙 보면서 복기하는 거야. 어차피 판서 노트 그 안에 있는 거는 무조건 다 외워야 돼. 연기 끝나고 나서. 그렇죠? 그거 중심으로 먼저 쫙 보고 그 다음에 수험서 다시 쫙 읽어보면서 아까 판서 노트에서 봤던 그 뼈다구에 붙는 게 이 설명이구나. 그 뼈다구에서 말했던 게 이거구나 하면서 이해를 자꾸 해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워크북 작성할 수 있으면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모의고사가 지금 매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워크북 작성하면서 아까 우리 막 인증 얘기도 다 했잖아요. 그래서 복습 인증 같은 거 열심히 해서 뭐 디니의 그 램프처럼 그죠? 모든 소원을 말해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뭐 그죠? 진짜 그랬어요. 작년에 어떤 학생도 막 소원으로 빌었던 게 그거였어요. 자기 답안만 첨삭해서 그 모의고사 볼 때 이렇게 제출하잖아요. 자기 답안은 좀 따로 봐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진짜 따로 봤어요. 따로 봐서 따로 얘기해주고 따로 피드백해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도 뭐 소원 빌고 다 해가지고 제가 뭐든 다 뭐 이렇게 합니다. 다 나중 되면 또 답안 첨삭 갖고 문제가 많아. 첨삭이 개떡 같아요. 막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코멘트가 없어요. 첨삭했는데 막 잘못 걸리면 막 코멘트 없어. 밑줄만 겁나 쳐놨어 내 답안에. 대체 뭘 고치는 거죠 선생님? 그래서 이제 막 그런 거에 이제 막 스트레스 받아 나중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한테 많이 받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소원도 제가 들어주고 하니까 뭐든 한번 해봐요. 그쵸? 뭔가 있으면 좋잖아. 재밌잖아. 그쵸? 즐기면서 해야지. 즐기는 자를 누가 이겨? 그랬죠? 그래서 자 저희가 워크북 작성 방법은 다 말씀드렸었죠? 워크북 작성하는 방법 다 인사 때 얘기했고 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잘 모르겠어요 하면 복습 인증 게시판 보면 다 나와 있다. 그쵸? 그렇게 해서 경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경조는 워크북 작성 이거를 어떻게 해놓는지에 따라서 지금 여기 뭐 첫 페이지에 보시면 뭐 도식 이렇게 나와 있죠. 도식 이렇게 나와 있고 또 과학적 관리법이라고 해서 개요, 내용, 평가 이거 기본 목차죠? 우리 이론 정리할 때 제가 이런 기본 목차 쓴다고 했잖아요. 이미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만 다 연기 때 정리하고 가도 정말 이거는 뭐 3분의 2 정도 한 거예요. 경조를.
그러니까는 정리하면서 판서 노트 같은 거 참고하면서 이런 문장이 들어가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한번 좀 내가 정리를 좀 하시고 이거야말로 나중에 들고 외우기가 좋아요. 그렇죠? 이거야말로 정말 들고 외우기가 좋아요. 제가 인사는 지금 암기장을 출간할 예정이에요. 작년에 암기장 강의를 했는데 핸드북 강의를 했는데 너무 좋아했어요. 다들. 그러니까 연기 끝나고 일기 들어갈 때 그 사이 방학 기간에 원래 제가 특강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특강을 하면서 그 핸드북 특강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테마별로 이게 연기 끝나고 나서 이 정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제가 다 정리해가지고 그거 다 하면서 다시 한번 리뷰해주고 그래서 이제 일기 개강하기 전까지 그 핸드북을 다들 막 엄청 달달 외우고 왔어. 근데 확실히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들 또 그거 하고 나니까 또 선생님 경조도 해줘요. 경조해줘요. 했는데 제가 모른 척 했어요. 그러다가, 모른 척 했어. 하면서 이제, 하면서 막 대답을 피하고 했는데, 올해는 제가 경조 핸드북 지금 작업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인사는 지금 나왔고, 지금 출간이 된 게 아니라 다 편집된 게 나와서 제가 지금 오탈자 보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아예 원고 자체를 작성을 하고 있고, 우리 합격자하고 같이. 그래서 이제 이거 나오면 제가 알아서 정리를 해줄 거긴 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정답들이 핸드북에 있는 거죠. 해줄 거긴 한데 그래도 스스로 정리하는 것과 남이 정리해 준 걸 보는 거는 와닿는 정도가 너무 달라요. 아셨죠? 그러니까 스스로 한번 정리를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응? 자, 그럼 우리 이제 갑시다. 경조는 빨리빨리 가야 돼요. 엄청난 이론의 향연입니다, 여러분. 그죠? 자, 엄청난 이론의 향연. 네, 여기서 그 기본 이론 강의할 때는 검은 옷을 잘 안 입어요. 여기 막 하얗게 내려앉아서, 그죠? 남편이 오해하고, 그죠? 머리 안 감아서 또 이러면서 막 오해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검은 옷을 잘 안 입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이게 입고 왔는데, 다음 주부터는 제가 조금 프리하게 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죠? 좀 이해해주세요. 가끔 이제 옷차림에 불쾌해하는 수강생들도 있어요. 왜 강의하는데 왜 니트 입고 오냐. 그죠? 성의가 없다. 나에 대한 막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좀 있어요. 그죠? 별로 좀 개의치 않아요? 그런 말. 그죠? 그죠?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 그죠? 무슨 그냥 한 개라도 깡이를 흘려 그런 거는. 그죠? 그래서, 뭐야? 하면서 그냥 넘어가고. 아무튼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MBTI 혹시 잘 안 맞을 수 있어,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잘 들어보고, 얼추 저 사람 성격 특성이 이렇구나. 내 MBTI랑 너무 안 맞는데? 하면은 이 첫 번째 시간 끝나고 빨리 1층에 가. 그렇죠? 아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선생님 안 맞는데 1년 동안 보고 있는 것도 스트레스야. 그렇지 않아요? 나중 가면 동차생들은 나중에 엄마보다 내 얼굴 더 많이 봐. 그죠? 1차하고 2차 막 같이 해버리고 이러면 진짜 엄마 얼굴보다 날 많이 봐. 그래가지고 막 내적 친밀감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지나가다 날 봤는데 너무 반갑게 선생님 막 이러는데 난 너무 놀라는 거야. 누구세요? 막 이러면서. 그죠? 그러니까는 약간 선생님이 좀 맞아야 또 공부 기간이 또 즐겁다. 그러니까는 막 했는데 안 맞는데? 하면은 이제 조용히 1층으로 가는 거지. 가방을 싸서 그죠? 조용히 1층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 경영조직론입니다. 경영조직론. 자, 경영조직론이다라고 하는 거는 자, 저희가 일단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얘는 조직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을 모아놓은 아이예요. 됐죠? 그럼 조직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을 모아놨구나. 그렇다면 이 경영조직론이 뭔지 그 컨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이해해야 될까? 조직이 뭔지부터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경영학이 뭐냐라고 얘기하려면 그 연구 대상이 뭔지부터 파악한다고. 여기도 똑같아요. 경영조직론이 뭐냐라고 이해를 하려면 얘가 연구하는 이 대상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 거지. 됐죠? 그러면 갑니다. 경영조직론은 자, 연구의 대상이 뭐가 된다? 바로 조직이 된다. 됐죠? 자, 그럼 갑시다. 잠시만요. 저는 봅시다. 요걸로 갖고 해야겠는데. 자, 그래서 첫 번째, 얘는 연구의 대상, 경영조직론의 연구 대상은 조직이다라고 하는 게 되는 거구나. 그럼 이 조직이 대체 뭘까? 조직의 개념 정의부터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볼 거예요. 근데 이 조직의 개념 정의는 사실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내리는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그쵸? 조직이 뭔지에 대해서 논란이 좀 많았어요. 근데 거기까지 너무 딥한 내용이어가지고 여러분이 뭐 수업용으로는 필요하진 않고 나중에 저희가 거시이론이다라고 하는 거 들어갔을 때 제가 한번 좀 언급을 하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개념은 뭐냐? 일단 조직이 되려면 공동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2인 이상, 사람 인자입니다. 2인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어. 너도 시험 합격할 거야? 나도 시험 합격할 건데. 너도 시험 합격할 거야? 그럼 우리 공동의 목적이 있네? 근데 내가 혼자 시험을 합격하려니까 좀 힘들어. 내가 노동법을 열심히 정리를 잘할 수 있는데 인사는 잘 정리를 못 하겠거든. 근데 딴 애가 뭐라 그래요? 나는 인사 정리를 잘하는데?
얘는 또 뭐라 그래? 난 행정 정리를 잘하는데? 야, 그러면 우리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 하자? 같이 한번 해보자. 즉, 상호작용이 들어가는 거야.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인 이상의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하나의 사회적 구성체예요. 사회적 구성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이게 바로 조직이라는 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는 정말 이 목적이라는 거 아주 중요한 컨셉이 되고 나중에 다 배웁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특이한 특징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사회적 구성체다라고 하는 것도 특이한 특징입니다. 뭔가 사회적 구성체다라고 하면 관계를 기반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직 안에서는 희한하게 서열도 만들어지고 각자에게 어떤 역할이 부여되기도 하고 이 사회 안에서 준수해야 되는 규범이라는 게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두 번째, 이 조직이다라고 하는 건 대체 왜 만들어지는 걸까? 그 형성 이유를 살펴볼 건데 저희가 벌써 얘기했네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혼자 하기엔 좀 힘든 거야. 근데 얘도 이걸 원하고 얘도 이걸 원하는데 각자 따로따로 하기엔 너무 힘들어. 그럼 우리 같이 힘을 합쳐볼까? 이게 기본적인 컨셉이에요. 됐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자, 딥하게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조직이 형성되는 이유는 자, 분업이라는 게 시작됐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분업의 원리다라고 하는 건 저희가 아까 잠깐 설명을 했었죠. 분업은 뭐예요? 한 사람이 하나의 과업을 수행하는 것. 그렇죠? 직무와 과업의 개념 차이를 그래서 잘 구분해서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의 과업을 수행하다 보면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 경조를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왔네. 경조 선택을 이왕 하기로 했잖아. 경조. 그죠? 이왕 하기로 하신 분들한테만 하는 말인데 잘했어요. 왜 잘 선택을 했냐면 인사랑 호환이 정말 많이 돼요. 그래서 이게 아까 인사관리 시간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설명을 못 해주는데 경조를 하는 사람들하고 하는 사람들과 경조를 안 하는 사람들은 인사관리를 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 달라요. 경조를 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나중에 보여줄 거지만 정말 변수간의 관계를 본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인사관리 책을 볼 때도 그 관계, 그 인과관계 하에서 계속 보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선택 과목이신 분들은 이 경영조직론이라는 조직 이론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이게 그냥 어떤 체계에서 봐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즘에 인사관리에서 이론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인사관리 답안에 이론을 이용해서 자꾸 답안 차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지점에서도 경조 선택자들이 좀 유리해요. 그러니까는 잘 선택했어요. 이왕 오신 분들한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아직 선택 전이신 분들한테는 절대 얘기 안 해요. 본인이 취향대로 골라라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이왕 고르신 분들한테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잘했다. 이걸 해야지 인사가 보인다. 했죠? 그럼 아까도 다 이게 다 우리는 호환되는 게 너무 많아. 자, 갑시다. 그럼 분업의 원리 때문이다라고 했죠. 그럼 아까 인사관리 때 설명했던 거 한번 볼까? 하나의 사람이 한 명의 사람이 하나의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뭐가 발생한다고? 하나의 과업 수행하다 다른 과업을 수행한다라고 해서 과업을 계속 바꿀 때마다 뭐가 생겨? 변환 비용이 생긴다 했잖아. 그죠? 근데 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의 과업을 수행하게 이렇게 쪼개자, 나눠 맞자. 라고 하면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 하나의 과업만 계속 수행하니까 뭐가 올라가? 숙련도가 이빠이 올라간다 라고 했고 숙련도가 올라가니까 뭐가 가능하더라? 야 효율성이라는 게 극대화되던데 효율이 뭔데? 투입 대비 산출이 큰 거예요. 똑같이 8시간 근로하는데 너무 전문가 숙련도가 높으니까 더 많이 만들잖아. 했죠? 자,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분업입니다. 그럼 이 분업이 가져다주는 이러한 효용성이 너무 높은 거야. 그래서 와, 나 분업 계속 하고 싶어. 해가지고 분업을 딱 도입을 했는데 엄청난 문제가 있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이거 인형 만드는 공장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곰돌이 인형 만드는데 분업을 해. 그럼 이제 뭐 한다? 얘는 머리 만들어. 얘는 뭐 만들어? 얘는 계속 몸통 만들어. 얘는 팔다리를 만들어.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얘가 누구의 몸통인지 모르고 만드는 거예요. 얘 팔다리 만드는 애도 이게 어디에 갖다 붙는지 모르고 그냥 시킨 대로 만드는 거야. 이게 분업의 가장 큰 폐해거든요. 그럼 이렇게 따로 만들어. 얘는 뭐 귀를 만들까? 자, 따로 만들었죠? 그럼 이제 만들고 나면 이제 뭐 해야 돼? 이걸 합쳐야 돼. 합치려면 야 너는 몇 시까지 이거 대가리 줘. 아이고 머리 줘. 그죠? 죄송해요. 제가 그쵸? 굉장히 남성성이 강해요. 그래가지고 그쵸? 그래서 말 거칠게 하고 담배만 안 펴요. 그래서 술 좋아하고 그죠? 말 거칠게 하고 그래서 그쵸? 자 아무튼 우아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된 뒤로 그래서 많이 지금 굉장히 우아해진 거야. 자 아무튼 머리 만들고 그럼 얘는 뭘 얘기해야 돼? 야 머리를 몇 시까지 보내줘?
해야지 몸뚱아리를 붙일 거 아니야. 그쵸? 그럼 몸뚱아리 만드는 너는 나한테 몇 시까지 이거 보내줘. 그래야 팔다리를 붙일 거 아니야. 그쵸? 결국 이렇게 따로따로 업무를 수행하면 이걸 연결시킬 필요가 있고 이걸 연결시킨다라고 하는 거에 고급 표현이 뭐라 했어? 업무 조정이에요. 그럼 이 과업을 조정해야 되고 과업을 조정하려면 뭐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 서로 일정을 맞춘다든지 누가 진두지휘 하면서 막 지휘 명령을 내리고 막 스케줄 조절을 한다든지 이게 전부 다 뭐야? 관리야. 관리 체계가 들어와야 되네? 그쵸? 조정. 그럼 뭐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 야, 그러면 이거를 관리해야 되는 어떤 관리 체계가 들어와야 되네. 그럼 이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구성한 게 바로 뭐가 돼? 조직이 되는 거지. 조직 안에서 뭐 합니까? 야, 너는 어느 계층에서 무슨 일을 맡아? 너한테 지휘 명령 내리고 너네 업무를 연결하는 건 이 관리자야? 이런 것들이 정해지잖아. 그쵸? 너는 어떤 업무를 해? 너는 몇 시까지 업무를 해야 돼? 너는 누구의 지휘 명령 받아야 돼? 이런 걸 전부 다 정하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다? 이게 바로 조직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결론은 분업의 원리를 통해서 분업의 효용성을 계속 누리고 싶다? 그러려면 뭐가 같이 들어와야 된다? 관리 체계인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다. 그래서 조직이 탄생하는 첫 번째 이유를 분업의 원리를 들어요.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가볼까? 이번엔 이론이에요. 자, 그럼 또 어떤 게 있느냐면 조직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이 거래 비용이다라고 하는 걸 줄이기 위해서다.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들어온다.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가 있어. 이 학자가 바로 윌리엄슨이라는 학자예요. 윌리엄슨이라는 학자가 거래 비용 이론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럼 대체 거래 비용이 뭘까? 거래 비용의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면 얘는 말 그대로 뭐냐면요. 다른 그 시장 주체와 거래를 할 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말 그냥 평범한 경우와 극단적인 경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평범한 경우는 이거야. 제가 전 서울 사람인데 잘 몰라요. 지역 특성을. 근데 가끔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 막 지역별 개그다 하면서 막 나오는 게 있더라고.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지역별 개그 중에 하나가 충청도 개그 되게 좋아요. 제가.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저 충청도 사람 되게 좋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 이랬는데 그 보면은 막 이영자 씨나 막 이렇게 신동엽 씨가 가끔 나와서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영자 씨가 어떤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또 재밌는 얘기를 해준다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수박을 산다고 했나? 그래서 가가지고 그 수박 장사하시는 아줌마한테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이랬대요. 그때 아줌마가 뭐 맞춰봐요 이러더래. 그래서 이영자 씨가 뭐 15,000원 돼요? 이러면은 아유 뭐 15,000원 줘요. 나는 뭐 굶어 죽지 뭐 이런데. 그죠? 그럼 그게 여러분 그냥 수박 가격 쿨하게 말해주고 쿨하게 돈 지급하면 시간 낭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다른 사람하고 거래를 하고 흥정을 하면서 발생하는 이런 정보 탐색 시간, 정보 탐색의 노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다? 남하고 거래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이라는 거야. 그렇죠? 이거 정말 평범한 스타일의 거래 비용이에요. 그럼 더 심한 거래 비용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번에 중고차야. 내가 중고차를 사러 갔어. 그쵸? 내가 중고차를 사러 갔는데 뭐 어려 보이고 제가 어려 보인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악플 달려. 자, 예를 들어서 되게 어려 보이고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를 것 같은 여성분이었다. 이런 느낌이었던 거야. 모든 여성분이 모르는 건 아니지만 왠지 저 여자는 모를 것 같다. 이런 느낌이었던 거야. 근데 이 자동차 중고차 파는 이 사장님은 어땠냐면 빠삭하게 알죠? 그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서로 거래를 할 때 속여 먹으려고 해. 이게 분명히 이 중고차가 200만 원짜리 가치밖에 없거든요. 근데 계속 뭘 말하 그래? 400만 원이래. 그럼 나는 또 어때? 나 호구 잡히기 싫어. 그러니까 뭐 한다? 다른 중고차 가게도 다 가보고 인터넷으로 다 또 찾아보고 또 이렇게 자동차 또 따로 이렇게 뭐 정비해주고 뭐 검사해주는 사람이 또 있지만 그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한번 이게 진짜 400만 원짜리인지 한번 검사 다시 시켜보고 이게 무슨 불필요한 추가 비용이냐고. 서로 속이지 않고 쿨거래하면 이런 거 안 생기지 않아요? 그렇죠? 윌리엄슨이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럼 거래 비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시장 주체, 외부에 있는 시장 주체 말이 좋아서 시장 주체지. 대놓고 말하면 뭐야? 남이야 남. 아니 중고차 사장님이 솔직히 말하면 나 처음 보니까 호구 잡으려는 거 아니야? 그쵸? 그렇잖아. 남하고 거래하잖아. 시장 주체 간 거래를 한다. 특히 남하고 거래를 할 때는 뭐 하려고 한다? 등쳐먹으려는 시도를 해.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등쳐먹음을 안 당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노력들, 거래 시 발생하는 이런 추가적인 모든 비용들을 우리는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윌리엄슨 뭐라고 하냐면 야, 이 거래 비용을 없애야 된다. 그래야 시장 실패가 안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제학자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야, 이거 제거해야 돼. 이거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할게요.
사장님이랑 결혼한다. 한 집안 사람 되면 등쳐먹겠냐고. 물론 자기 또 개인적 경험을 떠올리지 마. 그죠? 동생이 제 등쳐먹던데요? 그죠? 남편이 나 속였는데요? 이렇게, 그죠? 자기 경험을 갖고 오지 말고. 자, 어쨌든, 이 거래 비용을 제거하려면, 야, 남하고 거래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는, 네 집안에서 다 끝내. 모든 걸 다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느냐? 다 내부화해. 자체적으로 네가 조절해. 너 김치 공장 하니? 김치 공장 하려면 뭐 사와야 돼? 무 이런 거 사야 돼. 배가 아니지. 배추, 무 이런 거 사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배추랑 무 농사 짓는 농사꾼 아저씨가 나한테 자꾸 사기치려고 그래. 그럼 이제 나는 뭐해? 시장 조사 해보고 뭐하고 발품 팔고 뭔 시간 낭비여. 그러니까 뭐 해라? 밭을 사서 네가 경작을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럼 내부화를 시키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내가 이제 논밭 사가지고 배추하고 무 재배하잖아.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관리해야지. 관리하려면 뭐가 필요해? 관리 체계, 조직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윌리엄스는 이 거래 비용이다라고 하는 걸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부화해서 조직화시켜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조직이 형성하게 되는 이유, 근거 두 가지. 아주 기본적인 이론만 갖고 얘기한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탄생한 조직은 어떠한 형태, 어떠한 유형으로 존재하는가라고 해서 다양한 조직 유형들이 제시가 돼요. 근데 뭐 여기는 가볍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뭐 예를 들어 이따가 제가 뭐 볼 거예요. 이렇게 다양하게 이거 공부 방법만 얘기할게요. 이제 엄청나게 많은 유형을 봐요. 기술의 유형, 아니면 또 무슨 전략의 유형, 엄청나게 많은 유형을 보는데 유형을 공부하실 때는 분류 기준을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분류 기준만 기억하면 개념 정의를 안 해도 돼요. 이 분류 기준의 고저에 따라서 개념이 다 내려지거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하는 걸로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분류 기준 기억하고 유형은 뭐 한다? 두 문자로 최대한 뭐 하는 거야? 따놓는 거야. 됐죠? 나중에 시험장 가면 여러분 두 문자밖에 믿을 게 없어요. 안 믿기죠? 법학은 뭐가 있어? 법전. 그죠? 법전에 의지라도 할 수 있어. 법전 사이에 손이라도 넣어놓지. 안정감을 얻기 위해. 그죠? 그리고 잘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든 그 조문을 찾아가지고 이거 하면서 막 어떻게든 할 수 있겠지만 경영학, 인사관리 막 이런 거는 법전도 없어요. 그럼 믿을 건 뭐밖에 없냐면 이제 두 문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지를 딱 받고 문제지 보고 옆에다 바로 두 문자를 써놔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목차를 태워놓고 뭐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작업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아셨죠?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경조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부 내용의 정확도가 다 높진 않다. 그래서 뭐만 정확하게 써도 반 이상 먹고 간다? 명칭, 고유 명사들. 이론의 이름, 학자 이름, 그렇죠? 아니면 이런 유형들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만 정말 정확하게 쓰고 들어가도 정말 반은 먹고 들어가요. 아셨죠? 틀린 애들도 많아. 1년 공부했는데. 그러니까는 요거 좀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이런 조직 자체에 대한 이해를 좀 했죠? 그러면 이 조직을 대상으로 뭐 하는 거? 체계적 연구를 하는 게 바로 조직 이론들이에요. 경영 조직론은 말 그대로 뭐라고요? 조직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론들을 다 모아놓은 거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제 이 조직이라는 거를 대상으로, 연구 대상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연구를 한 조직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그럼 조직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조직을 대상으로 뭐 하는 거야? 얘네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것들을 말해요. 여러분 아까 다 했네? 체계적으로 연구한다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지?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지? 조직 안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밝혀내고 기술. 그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그럼 그 현상이 조직의 목적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결과를 예측하고.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뭐 한다? 통제 또는 변화시키려는 거. 통제 또는 변화시키려는 접근 방식을 우린 체계적 연구라고 하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했죠? 그래서 경영학은 딱 진짜 이것만 하는 거다. 그래서 다 필요 없어. 그리스 신화 이런 거 다 빼야 된다 했잖아. 그죠? 너무 힘들어 읽다 보면 막 진짜 그러잖아요. 막 몇백 명이 다 만졌는데 그리스 신화를 계속 몇백 명이 얘기해. 너무 힘들겠죠. 그죠? 이 얘기 왜 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이제 막 힘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다양한 이론들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분류를 할 때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렇게 유형 구분이라는 걸 할 때는 늘 뭐를 꼭 봐야 된다? 분류 기준을 꼭 봐야 돼. 그러니까 같은 대상이어도 뭘 기준으로 나눠 놓느냐, 분류하냐에 따라서 계속 모습이 달라질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자, 연구 목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 다양한 이론들을 연구 목적 기준으로 해서 다양한 이론들을 나눠볼 수 있어요.
자, 연구 목적 첫 번째. 야, 너 이 이론의 목적은 말 그대로 현상을 밝혀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다. 그럼 그런 이론들을 저희가 기술적 모형 또는 기술적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말 그대로 뭐? 조직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 자체를 밝혀내는 용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그런 게 있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실 수 있는데 별로 안 궁금하죠? 자, 안 궁금한데 너무 많이 얘기해 주는 것도 그죠? 힘들 수 있는데 아니 그래도 다 받아먹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난 한다. 그죠? 자, 여러분 다 받아먹어야 돼요. 다 받아먹어야 돼. 다 받아먹어야 수석도 하지. 수석한 사람들 사람 물어보면 그거 다 받아먹었대. 선생님들이 하는 거. 다 받아먹어야 돼요. 그죠? 습자지처럼. 습자지처럼 쫙쫙 빨아먹어야 돼. 알았죠? 자, 기술적 이론 대표 주자가 있어요. 누구냐면 저희가 나중에 다 공부할 거긴 한데 자, 제한적 합리성 모형이다 라고 하는 게 있어. 제한적 합리성 모형이다 라고 하는 건 의사결정을 나타내는 모형이거든요. 자, 그럼 얘랑 좀 비교해서 볼 거니까 아예 한꺼번에 다 정리하고 들어가 봅시다. 예시를. 자, 규범적 이론이라는 게 있어. 그럼 여러분 규범은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되죠. 그치? 그래서 얘는 연구 목적이 뭐냐면 관리자나 경영자에게 바람직한 솔루션을 알려주기 위한 연구들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이상적인 건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해라. 조직에 이런 걸 도입해라. 라는 걸 알려주는 목적의 연구들이에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 자, 합리성 모형이에요. 합리성 모형. 자, 그럼 얘네들은 저희가 의사결정에서 배우게 돼요. 그냥 뭐 필기하지 않으셔도 되고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합리성 모형은 자 이렇게 얘네들은 의사결정 모형인데 의사결정 모형. 자, 의사결정 모형은 나중에 배울 거지만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얘는 어떤 전제하에서 어떤 대안을 선택하느냐. 어떤 전제하에서 어떤 대안을 선택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모형들이에요. 합리성 모형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합리성 모형. 자,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완전한 합리성이 전제돼야 된다. 완전한 합리성이 뭐야? 물어봤더니 완전한 합리성이다 라고 하는 거는 너는 정말 철저한 경제인이고 너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 모르는 정보가 하나도 없어. 완전한 정보들을 너는 다 탐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해결책을 개발을 하니까 대안도 다 완벽해. 이걸 전제하는 거야. 가능해요? 아니 여러분이 뭐 솔직히 말해서 레포트 쓸 때 레포트에서 얘기하잖아. 레포트 쓸 때 결제해야 되는 자료들을 안 보잖아요. 아닌가? 결제해야 되는 자료들을 안 보잖아요. 대학생들. 안 보잖아. 레포트 월드 이런 데서 다운받을 때도 제일 싼 거 다운받지 않아? 500원짜리. 아니 그것조차 다운 안 받는 애들 있잖아. 500원 아깝다고. 아닌가? 그래요? 라떼랑 또 달라졌어? 잘 모르겠으나. 자, 그래서 이 완전한 합리성이다라고 하는 건 자, 내가 완전한 경제인이야. 그래서 나는 완전하게 모든 정보를 다 탐색할 수 있고 완전 정보. 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대안을 만들었으니 대안들도 다 완벽해. 완벽 대안. 이런 걸 가정해 놓고 이 안에서 뭐를 골라라? 최적 대안이다 라고 하는 것. 최적 대안은 뭐게요?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야. 경제적 효과가 가장 뛰어난 애를 골라야만 한다라고 얘기해. 경영자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상적 방법을 알려주는 모형이거든. 그래서 이걸 비판해요. 이게 제대로 공부 안 한 사람들은 이거 비현실적이잖아요. 이게 비현실적이다라고 하는 비판 때문에 얘가 나온 거잖아요. 앵무새처럼 말해. 이게 왜 비현실적이에요? 선생님 완전 정보를 어떻게 탐색해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뭐 이렇게 막 얘기하거든? 그쵸? 근데 이건 묘하게 잘 모르는 사람이야. 왜? 얘는 원래 규범적 이론 모형이에요. 현실을 전제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됐어? 그러니까 얘는 현실의 의사결정을 원래 설명 안 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야, 관리자야. 너 의사결정 내릴 때는 뭔 소리 하는 거야? 최대한 정보를 다 탐색하고 의사결정 내려야 된다? 라고 지침을 제시하는 이론이야 원래.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오겠어? 야 그러면 나는 좀 현실의 의사결정 모습을 설명해 볼래 라고 하면서 제한적 합리성 모형이 나오는 거예요. 제한적 합리성 모형은 뭐 하겠어? 내가 실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을 한번 봤어. 실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을 보니까 야 이렇게 사람은 돈도 시간도 능력도 모자라기 때문에 완전한 정보를 탐색을 못 하더라. 그래서 전부 다 어떻게 해? 제한된 정보. 그죠? 그러니까 제한된 합리성이다라고 하는 거 아래에서 제한된 정보를 탐색한다는 거야. 게다가 돈만 좋아해? 아니에요. 사람은 돈만 좋아하지 않아. 사람도 좋아하고 관계도 좋아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비합리적인 요소들이 자꾸 의사결정 낼 때 반영이 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너 결혼할 때 이거지. 결혼할 때 대한민국 남자들의 경제 상태 다 조사해.
그래서 그중에 제일 부자랑 결혼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사람 마음이 그게 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데 그게 되냐고. 사랑이라는 비합리적인 요소가 있다니까? 경제인 아니야, 실제로는. 그쵸? 그 두 번째 어때? 시간, 돈, 능력 다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 정보 탐색 못해. 그러니까 제한된 정보 하에서 최대한 뭐 하는 거다? 내 기준에 맞는 대안을 고르는 거야. 만족 대안을 얘는 뭐라고 얘기해? 고르더라. 현실의 의사결정 모습을 그대로 뭐 하는 거야? 얘는 보여주는 모형이야. 기술적 모형. 됐죠? 이게 조금 이해가 돼야지 나중에 여기서 뭐 이상한 소리 안 해요. 이상한 소리 잘해. 여기 보면. 이거 모르면. 그쵸? 자, 이제 두 번째 기준으로 한번 가볼까? 연구 목적을 기준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이거 좀 지울게요. 자, 이제 뭘 기준으로 나눠볼 수 있냐면, 다 똑같은 이론들인데, 분류 기준을 뭘 갖고 오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자, 이번엔 뭐냐면, 자, 분석 단위야. 자, 분석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단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이론들을 나눠보자. 했더니, 두 가지 범주로 나뉘어요. 첫 번째, 미시적 이론. 두 번째, 거시적 이론. 뭔 말이냐. 미시적은 뭐예요? 디테일하게 세부 내용까지 본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조직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죠? 이 구성원들이 뭘 이루고 있어? 하나의 조직을 이루고 있어, 지금. 공동 목적을 가지고. 그럼 미시 이론은 요 하나를 봐. 그럼 하나하나에 뭐를 볼까? 행동을 봅니다. 그래서 이 조직 안에서 이 한 명 한 명의 구성원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걸 보는 게 미시적 연구예요. 미시적 접근이고. 그래서 조직 안의 구성원들을 뭘 본다? 행동을 본다. 그래서 얘네 하나하나의 행동을 보고 얘네끼리 상호작용하는 걸 보고 그래서 이런 걸 연구하는 거야. 자, 그럼 거시적인 건 뭐냐면 이 조직 자체를 그냥 하나의 큰 덩어리로 크게 보는 거야. 이런 하나하나 하위 요소까지 본다 안 본다? 안 봐요.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냐? 조직을 그냥 하나의 큰 유기체. 유기체 뭐야? 생물체. 그냥 얘를 한 덩어리의 큰 생물체로 보고 얘가 지금 지가 직면하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살아남아 가는지를 보는 거야, 크게. 어때요? 얘랑 얘 관계만 보는 거니까 크게 보는 거 맞지? 했어요? 그래서 조직 행동론, 거시 조직 이론. 1, 2야. 됐죠? 이렇게 봐. 자, 그렇구나. 다양하게 나눠볼 수 있겠구나.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뭘 볼 거냐면, 자, 세 번째 분류 기준. 자, 시간적 순서에 따라 이론들을 또다시 나눠서 볼 거야. 시간적 순서로 나눈다라고 하면 1차 산업혁명 직후에 나온 고전 이론들. 그럼 이 고전 이론의 한계를 보완해서 나온 뭐 신고전 이론이라고도 하거든요. 신고전 이론들. 그럼 이 신고전 이론이 또 놓치고 있는 부분들 아니면 이 고전 이론이 이야기하는 것과 신고전 이론이 이야기하는 모두를 다 뭐야 된다?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통합이론. 이런 순서대로 쫙 발전해 오거든요. 이 발전사 순서대로 이제 이론들을 분류해서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지금은 이제 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뭐 하겠다? 한번 하나씩 보려고요. 고전 이론부터. 됐죠? 자, 그래서 경조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최대한 이 자리에서 이해하고 판서를 잘해서 그죠? 암기 대상은 판서 노트. 그리고 책은 계속 다독하면서 내가 살을 많이 붙일 수 있을 정도로 이해가 돼야 돼. 알았죠? 이거 제대로 안 해놓으면 나중에 가서 정말 크게 벌어져요. 뒤로 갈수록. 제가 늘 보지만 모든 첨삭자들이 칭찬하고 저도 정말 진짜 잘한다라고 인정했던 학생이 있었어요. 작년 수업에. 그 학생의 특징이 뭐냐면 정말 많이 연기 때 이거 책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그럼 괴로워했어. 선생님 이거 제가 정말 많이 보고 공부하고 했는데 이걸로 뭔가 지금 답안지를 쓰겠다라는 걸로 구체적으로 안 잡힌다. 그래서 제가 일기 때 교재가 바뀌면 해결된다 그 문제 했는데 얘가 진짜로 딱 해결 다 됐대. 서브노트로 바꾸면서. 그러면서 얘는 서브노트를 보면서 서브노트 요약돼 있죠. 근데 거기에 이유나 설명 같은 게 충분히 안 돼 있는 듯한 느낌이 받는다라고 하면 다시 그 책에서 다 찾아가지고 다 옮기고 그러니까 답안지를 쓰는데 진짜 빵빵한 거야 내용이 너무. 막 2권 쓰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그 갭이 엄청 벌어져요. 나중 가면 어떤 친구들은 계속 그 이상을 못 써. 모범 답안 이상을 못 써. 제 모범 답안이 그렇게 살이 없지 않거든요. 엄청 실하게 주는데 그것도 이제 다 못 쓰고 그거 이상을 못 써. 근데 이제 그거를 뛰어넘는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학생들은 그 뛰어넘어서 더 가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어차피 똑같이 이론을 쓰는 답안이라면 그런 답안이 훨씬 내용 차별화가 많이 돼요. 그래서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여러분이 노리고 연기 때는 정말 열심히 기초공사 하셔야 되는 거야. 아셨죠?
자, 그래서 판서 이렇게 갈 거고 이따 또 책이랑 같이 보면서 어떻게 이게 좀 차이가 있을 건지 이따 좀 볼 겁니다. 아셨죠? 좀 피곤하면 좀 나가가지고 여러분 좀 바람 쐬고 잠 좀 깨고 그리고 와요. 10분 쉬고 할게요. 질문 있으면 오세요.